자신을 능가하는 목표를 지녀라. 각자 나름의 인생 목표를 세웠을 것이다. 그 목표는 어떠한 목표인가? 조금만 노력하면 금세 손에 닿을 듯한 목표인가? 아니면 판타지로 가득 찬 아득히 먼 목표인가? 혹은 누군가의 목표를 흉내낸 목표인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목표는 당신 자신을 뛰어넘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것도 과거의 인물들이 남긴 길과는 아득히 먼 끝에 자신을 드러내라. 자신의 가치관과 주장을 똑바로 말하라. 신조를 혹은 자신의 의지나 의욕을 명명백백히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치의 숨김도 없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말하라. 겁쟁이, 비겁한 자, 무력한 자, 기회주의자, 남 흉내밖에 못 내는 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자, 제 생각이 확고하지 않는 자들은 그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점이라는 이름의 스승, 누구나 저마다의 결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혐오하고 외면하기에 급급하다. 행여나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까 가슴 졸인다. 그러나 사실 결점과 약점은 가장 좋은 스승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또한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어떤 개성을 가졌는지를 조용히 귀띔하여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모든 체험은 이어져 있다. 과거에 있었던 특별하고도 멋진 체험, 혹은 더 없는 행복을 느꼈던 순간을 다시 한번 맛보길 원한다면 지금까지의 경험이 빠짐없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그 특별했던 순간은 우연히 혹은 운명처럼 거기에 놓여 있었던 게 아니다. 과거부터 해당 시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과 경험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비로소 그 순간이 도래한 것이다. 군중 속에서 개인의 존재는 사라진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여긴다. 자신에게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고 타인 또한 그만의 생각과 판단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대중 속에 섞여 있으면 혹은 커다란 조직의 일원이 되어버리면 어느 사이엔가 개인의 이해력과 판단력은 휘발된다. 그리고 그 집단을 대변하는 사고 방식과 판단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다. 불안한 자는 사랑받길 갈구한다.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길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스스로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정말 괜찮은지 현재의 자신에 대해 강한 불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음으로써 이대로 괜찮다는 안도감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싸움 기술, 매서운 기세로 공격해오는 적의 모습을 또렷이 직시하면 적을 무너뜨릴 싸움의 기술을 발견할 수 있다. 적은 당신의 기세를 꺾고 자신감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렇게 내뱉는다. 그런 건 전혀 효과가 없어. 웃음거리가 될 뿐이야. 넌 아무런 가치도 없잖아. 넌 어떤 도움도 되질 못해. 그러나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의연하면 할수록 적은 조바심을 낼 것이다. 점점 더 초조해하며 자신을 높이 쌓아 올리기는커녕 급기야 불안의 바닥으로 떨어지길 자초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때는 적이 도저히 가지지 못하는 것을 무기로 싸워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을 높이 쌓아 올려 이 시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괴멸해야 한다. 아직 더 멀리 갈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전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상을 품고 그것을 향해 가고 있으나 그 이상이 있는 곳 또한 우리의 한계 지점은 아니다. 우리의 능력은 상상 이상으로 크며 우리는 아직 멀리 갈 수 있다. 이상을 넘어 더 큰 동경의 대지보다도 멀리 도달함 힘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 일상의 행동이 나라는 사람을 만든다. 일상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를 유발한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경멸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감정을 품는가? 이러한 일상의 행동이 삶의 방식이 나를 만들고 끊임없이 개조한다. 마음과 인간성뿐 아니라 육체마저도 변화시킨다. 현재 나는 그 결과이며 내일의 나는 지금부터 행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망가진 곳에서 새로운 자신을 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능만을 믿고 오로지 그것에만 기댄다면 딱 그만큼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결코 그 이상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기 안에 숨겨진 미숙함과 결함, 불완전함, 일종의 무책임함 등을 자각하고 직시한다면 그 망가진 곳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다가가기 위한 자기 변혁을 시작하게 된다. 탈피를 거듭하라.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싶을 만큼 번민하고 고뇌하며 고난을 뛰어넘은 자는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한다. 새로운 빛과 어둠을 체험함으로써 전혀 다른 자신으로 변모한다. 그런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오래된 유령처럼 보이는 법이다. 지인들의 목소리는 전혀 현실감이 없으며 마치 희미한 그림자의 목소리처럼 들린다. 심지어 시야가 극히 좁은 풋내나는 미숙한 영혼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말자 하면 자기 극복을 치열하게 거듭하는 자일수록 더 많이, 더 격렬히 성장하고 변화한다. 벌거벗은 자신을 보라. 사람들은 실로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아니,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진심으로 믿기에 그것들과 자신의 경계조차 모호하다. 지금 그 모든 것을 도둑맞았다고 상상해보자. 집과 땅, 돈, 가족과 친구들, 직함, 일, 명예, 이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 오로지 자신만이 남는다. 감성, 능력, 의욕, 희망, 얼마든지 있다. 어떠한가?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풍요로워진 것 같지 않은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읽고 나가야 할 비옥한 도양이다. 사실의 색깔은 마음에 달려 있다. 하나의 사실이 있고 그에 직면한 당신이 있다. 이윽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실은 비로소 가치와 색채를 띈다. 다시 말해 나쁘게 생각하면 사태는 나빠진다. 그리고 나빠진 사태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처하는 자신이 그것을 나쁘게 생각해버리는 한, 물론 반대 또한 성립한다. 어떤 사실을 좋게 바라본다면 그것은 무척 다루기 쉬운 일이 된다. 자신을 위한 정원사, 나무와 울타리를 손질하는 정원사를 보라. 나뭇잎을 솎아 햇빛이 고루 닿을 수 있도록 손질한다. 옷자란 새잎을 깔끔하게 잘라내고 원하는 모양대로 다듬는다. 이렇게 정성 들여 손질한 나무는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나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 또한 스스로의 정원사가 될 수 있다.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충동을 아무런 제약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섬광 같은 분노, 넘쳐 흐르는 감정, 비열한 생각, 허영심을 날카로운 가위로 잘라낼 수 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채 온전히 자유롭게 자신에 대한 기쁨. 한 사람이 이 일이 최고로 재미있어 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은 뭐니 해도 카약을 타고 급류를 즐기는 게 최고지 라고 말한다. 누군가는 차의 깊은 맛을 보고 나면 누구든 헤어나오지 못할 걸 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달리고 있으면 몸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라고 말한다. 예전에는 집안일,
따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재미있고 어려운 일은 없다니까 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모두가 자신이 하는 일이 재미있고 즐겁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은 일 자체가 흥미롭기보다는 그 일에 열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기쁜 것이다. 내 안의 문제와 대면하라.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다면 스스로를 차분히 돌아보자. 어떠한가? 본인의 모습은 만족스러운가? 실은 자신이 미덥지 못하기에 세상이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저 그 불만을 직시하지 않고 어물쩍 타인이나 세상 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계속 그리 살다 보면 세상과 타인에 대한 비뚤어진 원망만을 끌어안은 채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당장의 불만은 잠시 제쳐두고 우선은 자신 안의 문제와 대면해보라. 그리고 대처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일단 자기 나름의 대처를 하다 보면 그럭저럭 문제도 해결되는 법이다. 그와 동시에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만 역시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것이다. 이상에 대한 길이 도덕이 된다. 자신만의 이상을 품는다. 나아가 그 이상에 이르는 길을 젊은 시절 일찍이 찾아둔다. 그로써 자연히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며 저만의 도덕과 신념을 쌓아 올림으로써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망설임, 있는 그대로의 나를 타인에게 내보이는 것, 숨김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자기 자신에게 당당하며 거짓이 없기보다는 공정하기 위한 고독,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과도 누구와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친한 지인과도, 거리는 사람과도, 사랑했던 사람과도,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과도 그렇기에 공정한 이의 모습은 고독해 보이는지도 모른다. 자유의 증거. 많은 이들이 자유를 염원한다. 자유만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자유로운가? 자유로움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스스로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로움의 증거이다. 허세는 자신마저 속인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 한마디로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자신이 타인보다 잘나 보이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내용이나 실질은 전혀 괴념치 않는다. 그저 타인의 눈에 잘나 보이기만 하면 그뿐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그것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자신마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끈에 빠진 의견만 나오는 이유.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의견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틀에 박히 답을 한다. 웬일인지 그럴 때는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조차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일까? 아니면 사회 안에서의 자신과 진정한 자신을 자연스럽게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누구나 얇은 가면을 쓰고 연극 같은 삶을 사는 것일까? 그도 아니면 그저 솔직하지 못한 것뿐일까? 자신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무엇을 하든 전신과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는 수긍할 만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 않기 위함이다. 전력을 쏟지 않고 얕은 꾀를 부리는 것,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 방관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바보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도 의미도 부여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을 서시 죽이는 것과 같다. 책을 쓴다는 것. 책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다. 독자보다 우위에 있음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무언가를 통해 자기를 극복했다는
일종의 증거다. 낡은 자기를 뛰어넘어 새로운 인간으로 탈피했다는 증거다. 나아가 같은 인간으로서 자기 극복을 이룬 본보기를 제시함으로써 누군가를 격려하고자 하며 겸허히 독자의 인생의 보탬이 되려는 봉사이기도 하다. 내 안의 야생을 풀어놓자. 의기소침해 있는가? 지쳤는가? 그렇다면 잠시 멈춰보자. 머릿속을 비우려고 애써보자. 그런 후에 몸을 움직여보자. 본능에 충실한 동물처럼 마음껏 움직인다. 살갗으로 만지고 바람과 물을 몸으로 느끼고 근육이 달아오를 때까지 걷고 마음껏 소리치고 햇볕을 쬐고 밤의 냉기를 맛보고 불꽃의 향기를 맡고 먹고 마시고 기분 좋게 눈꺼풀을 닫아보자. 지금 당신은 이제껏 가둬두었던 당신 안에 야생을 들판에 풀어놓았다. 이제 그것은 분명 당신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다. 찬란히 빛나는 당신만의 한여름을, 당신은 당신의 한여름을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한여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저 높은 산봉우리에 찾아올 것 같은 여름, 정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산들만이 맞이할 것 같은 절정의 한여름, 눈과 독수리, 그리고 죽음만이 아는 산 정상에 우뚝 솟은 찬란하게 빛나는 한여름을 꿈꾸고 있는가?